안녕하세요. 오늘 분석해볼 자료는 KMW의 2025년 3분기 실적 보고서입니다. 과연 이 숫자들이 가리키는 건 절호의 반등 기회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피해야 할 함정일까요? 지금부터 그 속을 같이 한번 파헤쳐 보시죠.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번 실적에서 가장 흥미로운 지점, 바로 이겁니다. 매출은 줄었는데 적자폭은 오히려 크게 줄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오늘 저희는 이 미스터리한 퍼즐을 맞춰볼 겁니다. 자, 그럼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한 첫 번째 단서부터 한번 보죠. 언뜻 보면 모순처럼 보이는 이 실적, 그 핵심 숫자들을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바로 감이 오실 텐데요. 2025년 3분기 매출액 약 205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6%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영업 손실은 119억 원 적자에서 70억 원 적자로 무려 41%나 개선됐습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매출이 줄었는데 어떻게 손실이 줄어들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의 실마리는 바로 이 사업 구조에 있습니다. KMW 사업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무선통신 장비인 RF 사업하고 LED 사업으로 나뉩니다. 보시다시피 RF 사업이 전체 매출의 82.7%,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핵심 중의 핵심이고요. 그리고 이 RF 사업의 주요 고객이 바로 삼성전자와 ZTE 같은 글로벌 통신 대기업들인 거죠. 자, 이제부터는 좀 긍정적인 신호들을 찾아볼게요. 이른바 그린슛이라고 하죠. 이번 수익성 개선이 그냥 어쩌다 보니 얻어 걸린 게 아니라 아주 의도적인 구조 변화가 만들어낸 결과라는 증거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 회사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정말 한눈에 보입니다. 누적 영업 손실 규모를 한번 보세요. 2023년에 마이너스 628억 원, 2024년에 마이너스 454억 원, 그리고 올해는 3분기까지만 해도 마이너스 186억 원으로 적자폭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죠. 회사가 지금 출혈을 막기 위해서 제대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다는 아주 명확한 시그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손실을 줄였을까요? 바로 여기에 그 답이 있습니다. RF 사업 내에서 제품 비중을 아주 극적으로 바꿨거든요. 작년까지만 해도 15%가 넘었던 저마진 시스템 제품 매출 비중을요, 0.8%까지 과감하게 줄여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핵심 고부가 가치 제품인 필터로 채운 거죠. 필터 및 기타 제품 비중이 40%에서 58%까지 확 늘어난 거 보이시죠? 이게 바로 수익성 개선의 결정적인 한 수였던 겁니다. 물론 이런 변화가 그냥 저절로 일어난 건 아니겠죠. 2024년에 있었던 전사적인 사업 재편의 결과입니다. 보고서를 보면 회사는 원가 경쟁력을 높이고 비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일부 기능을 해외 법인으로 옮기는 등 아주 적극적으로 체질 개선에 나섰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좋은 이야기만 있는 건 아닙니다. 지금부터는 우리가 정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위험 신호, 레드 플래그들을 좀 살펴볼게요. 이 수익성 개선이라는 밝은 빛 뒤에는요, 아주 심각한 재무 리스크라는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습니다. 숫자 0.86. 이게 바로 2025년 3분기 말 기준 KMW의 유동 비율인데요. 사실 이 숫자 하나만 봐도 지금 재무 상태에 빨간불이 제대로 켜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유동 비율, 말이 좀 어려운데요. 쉽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회사가 1년 안에 갚아야 할 빚을 지금 당장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자산으로 얼마나 막을 수 있냐, 이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 비율이 1.0 미만이라는 건 최악의 경우에 단기 부채를 못 갚을 수도 있는 유동성 위기 상태라는 뜻이에요. 더 쉽게 말해볼까요? 당장 1년 안에 갚아야 할 빚이 100만 원인데 내수 중에 있는 돈은 86만 원 뿐이라는 얘기입니다. 누구라도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런 걱정은 그냥 저희만의 생각이 아닙니다. 외부 평가에서도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는데요. 올해 4월에 나온 신용평가 보고서의 평가 의견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채무 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매우 투기적임. 이보다 더 직접적인 경고가 있을까요? 더 걱정스러운 건요, 이 낮은 신용 등급이 그냥 한 번의 이벤트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2023년에 B등급에서 시작해서 매년 꾸준히 하락해서 지금 CCC 플러스 등급까지 떨어진 거거든요. 이렇게 계속해서 떨어지는 추세가 리스크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는 거죠. 자, 재무 리스크에 이어서 또 다른 큰 위험 요인이 있습니다. 바로 특정 고객사에 대한 지나친 의존도입니다. 삼성전자가 전체 매출의 53.5%,
ZTE가 14.9%, 이 두 회사를 합치면요, 무려 68.4%에 달합니다. 만약에, 정말 만약에 삼성전자나 ZTE, 이 둘 중 한 곳이라도 거래를 줄인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정말 상상만 해도 아찔하죠. 자, 그럼 우리는 KMW 투자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결국 이 투자는요, 회사가 가진 압도적인 기술력과 지금 당장 마주한 이 심각한 재무 리스크 사이의 팽팽한 줄다리기, 바로 그겁니다. KMW의 가장 강력한 무기, 뭐니 해도 바로 기술력이죠. 이 숫자 1945, 이게 RF 사업 부문이 보유한 특허 개수입니다. 이게 바로 회사의 핵심 경쟁력이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미래를 기대하게 만드는 근원인 셈이죠. 그리고 이건 그냥 막연한 기술력이 아닙니다. 아주 구체적이죠. 5G 통신의 핵심인 대용량 다중 입출력 장비, Massive MIMO라든가 독보적인 초소형 필터 기술인 MBF, 또 안테나랑 기지국 장비를 하나로 합친 RAA 같은 기술들 말이죠. 보고서에 언급된 이런 핵심 기술들이 바로 KMW가 5G 시장에서 기술적으로 앞서 나가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들입니다. 결국 이 회사의 미래 전략은 딱 한 가지에 모든 걸 걸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글로벌 통신사들이 5G 투자를 다시 시작하는 것. AI나 사물인터넷, 자율주행 기술이 퍼지려면 통신 인프라 투자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게 회사의 전망이고요. 바로 그 거대한 시장 회복의 파도에 올라타겠다는 거죠. 자, 이제 정말 결론을 내릴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긍정적인 면, 그리고 부정적인 면을 딱 놓고 비교하면서 여러분이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핵심만 딱딱 정리해 드릴게요. 자, 한눈에 정리해 볼까요? 먼저 왼쪽 턴어라운드 가능성을 한번 보죠. 수익성은 개선되고 있고 구조조정도 성공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고부가가치 제품 중심으로 잘 바꾸고 있고 무엇보다 강력한 기술력과 특허가 있죠. 반면에 오른쪽 이 리스크는 정말 만만치가 않습니다. 어쩌면 치명적일 수도 있죠. 1도 안 되는 유동 비율, 매우 투기적이라는 신용 등급, 특정 고객사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 그리고 불확실한 시장 회복에 모든 것을 걸어야 한다는 점까지요.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단 하나의 질문으로 모아집니다. 과연 이 세계적인 수준의 기술력이 이토록 치명적인 재무 리스크를 이겨낼 수 있을까요? 이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KMW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